안녕하세요. 1분 꿀팁 베트남입니다. 저번 주에 트럼프 2기 관세 관련 동영상 2개 찍었는데요. 댓글에 베트남 현지 상황도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에 대한 거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관세 폭탄 때문에 아이폰이 33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월가에서는 그냥 트럼프에 대한 예측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세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심리랑 동향 대한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먼저 관세로 인해 베트남 주식은 굉장히 큰 타격 받았어요. 일단 작년 한 해까지 베트남 주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은 큰 재미 못 보셨을 텐데요. 먼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많았고요. 그래서 신흥국 자산에서 선진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 서학개미 돼야 된다 해서 많은 자금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2025년은 꽤 좋았습니다. 3월까지 VN 인덱스가 약 1220포인트에서 1350포인트까지 7에서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3년 내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차익 실현 등으로 조금씩 내려가더니 1320포인트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트럼프 형님 관세 발표하자마자 대폭락이 일어났고요. 4월 2일 날 베트남산 제품의 46% 관세 가능성을 발표했고, 그 후에 일주일 동안 무려 17.3%가 급락했습니다. 1314포인트에서 1094포인트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4월 14일 현재는 1230포인트 정도로 6%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저점에서 줍줍하셨으면 그래도 한 10% 정도는 버셨을 텐데요. 주요 하락한 업종은요, 철강, 해산물, 섬유 등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한국 원화로 1,500억 정도가 순매도 일어났었고, 역대 1분기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안전한 자산, 금이라던가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많이 매도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건설자재 수입이 중국산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도 베트남 토지 가격 책정이 굉장히 비싼 상황이고, 여기에 비용까지 증가된다면 소비자가 안는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주택 구매 심리도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베트남 건설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을 발표했고요. 건설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베트남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소비 심리에 대한 둔화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지 베트남 GDP 목표인 7에서 8%를 달성하는데도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심리 및 동향인데요.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정보라고 해서 한국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봤고요. 2025년 2월에 나왔네요. 베트남 소비자들은 가격에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매 전에 제품에 대한 평가와 후기를 확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요. 한국처럼 꼼꼼하게 확인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전년도 대비 8.6% 정도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생필품, 의료, 건강보조식품 등이 증가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반대로 사치품, 장난감, 서적, 영상, 전자기기 등은 구매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말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가 좋지 않고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과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를 줄일 거라는 얘기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이를 외국인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인 핀민진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은 23개국만 비자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포함되어 있죠. 이 중 아세안 협정국 8개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유럽, 북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이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이 소비를 진행하여 베트남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 친구들은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 분들은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어요. 직접 미국 주식이나 펀드를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주요 투자 수단이 부동산, 금, 은행, 그리고 가상자산과 같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자산 비중이 높은데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크게 관세 이슈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남부 쪽은 자산 축적에 대한 개념이 북쪽보다 희박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비관론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좀 베트남을 좋아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와 같은 수출 경제 중심의 국가입니다. 제조업을 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는 거고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제조 및 수출에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